안녕하세요. 보드게임 소개해주는 남자 안드레아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불가리아 엘로퀸티아라는 어, 중세 테마의 유로 전략 게임입니다. 이 박스 아트가 굉장히 예뻐서 망설이지 않고 구입한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테마가 좀 독특해요. 12세기, 13세기에 이탈리아 전역을 돌면서 언어를 연구하고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이탈리아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그런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상인들과 종교인이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그런 테마의 게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영화 말모이와 나란말싸미를 섞은 정도의 그런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게임 세팅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플레이어는요, 이렇게 미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는 미풀이 추기경, 그리고 이렇게 차렷 자세인 미풀이 수사고요. 이 말 타고 있는 미풀이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돈 단위는 듀카티예요. 그래서 10듀카티와 이제 디스크 20개와 가림막, 그리고 이 상인 타일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일러나 이름 말고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개인 플레이어 세팅이고요. 이 보드판을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라운드 트랙이에요. 라운드 트랙에 이제 1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교회 이벤트 타일인데, 원래는 뒷면으로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용하기 위해서 일단 앞면으로 이렇게 오픈해 놨고요. 이 이벤트 아니 라운드 이벤트 타일을 세팅하는 법이 좀 독특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10라운드 타일은 이 브랜디시 타일로 고정이에요. 10라운드에는 이 스투프루 문디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고정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10개의 타일을 잘 섞으셔서 타일 하나를 오픈을 해서 1라운드에 이렇게 나와요. 1라운드에 놓고, 제가 원래 1라운드 이벤트 타일이거든요. 얘는 넘버링이 9예요. 9번 타일을 1라운드에 놨으면 그 다음에는 10, 11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끔 쭉 이제 11라운드까지 배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10라운드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11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8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라운드에 이 밑에 보시면은 해당되는 지역에 타일을 배치하는 공간에 배치를 하시고, 가장 먼저 도착한 플레이어는 이 혜택을 벌 수가 있는데요. 왼쪽 책은 지식 점수를 올리는 거고, 이 동전 모양은 돈을 받는 거예요. 얘는 3 지식 점수에 10 듀카티를 받는 혜택이에요. 그렇고 이제 뒤쪽에 이제 교회 이벤트 타일을 보면은 이제 교황이 누워 있는 것과 이제 대성당 타일이 3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셔플해서 이제 임의로 배치되기 때문에 뭐가 이제 다음 라운드에 나올지는 모르는데요. 얘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병중인 교황 타일이 2개가 오픈이 되면 그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최소 13라운드까지는 할 수 있고요. 최대로 한다면은 16라운드까지 게임의 길이가 결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타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중인 교황 타일이 두 번째가 오픈이 되면 그 라운드에 이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미풀을 이쪽 보시면은 로마 지역으로 모두 옮겨야 돼요. 이제 교황이 선종을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제 돌아가시면 선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종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로마로 다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을 하고 게임을 마치고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라운드 타일을 세팅하고 게임 길이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라운드 타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큐브를 놓는 칸이 있어요. 이 큐브는 이제 인 기준으로 4개씩 나요. 인풀이 늘어날수록 1개씩 늘어나는데요. 4개씩 7라운드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 라운드 큐브들은 전 라운드에 쓰지 않은 큐브들을 뒤로 재배치를 해요. 그때도 역시 이 칸에 놓을 수 있는 최대 큐브의 개수는 4개가 제한이에요. 4개까지 놓을 수 있고 초과되면 그 뒷라운드로 그런 식으로 쭉쭉 배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가지 색상이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색상은 4가지의 직업군을 후원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색상이에요. 하나씩 알려드리면은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갈색 큐브로 표시가 되고요. 귀족은 파란색, 수녀는 분홍색, 그리고 서기관은 터키석 색상으로 약간 민트 계열의 그런 큐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마커예요. 5개가 있는데 플레이 자신의 턴인 플레이어가 5개를 가지고 자신의 액션을 다 쓰고 옆 사람에게 다음 플레이어에게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토너더 마커, 토너더 트랙이에요. 토너더 트랙에 이제 앞선 사람이 다음 라운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라운드 시작할 때 먼저 하게 되고 가운데 보시면 이 찬송가 타일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이 라운드 표시인데요. 해당되는 라운드에만 태양의 창가라는 그런 액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14라운드부터는 라운드 제한 없이 쭉 하실 수가 있는데 14라운드 이전에는 해당되는 라운드에만 그 액션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티칸 서고에 서고 타일이 책 타일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필사본을 놓는 칸이에요. 그래서 1부터 4레벨까지 4등급까지 이렇게 타일을 놓을 수가 있고요. 이 4레벨만 특별하게 색상이 2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 어느 둘 중에 한 지역에 해당되는 색상 지역에 있으면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자리는 얘네들 중에 한 등급이 다 떨어지면은 이게 한 칸씩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빈칸이 있으면은 얘를 이제 4등급 칸에 올려서 4 액션을 쓰고 이 8점짜리 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위에가 수사 타일이고요. 아래가 추기형 타일인데 전직을 통해서 타일을 가져오고 해당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오더가 임의로 정해지게 되면은 처음에 플레이어들은 모두 이 상인으로 플레이를 하게 돼요. 상인으로 플레이해서 수사로 전직을 했다가 또 비용을 내고 이제 추기경까지 전직을 할 수 있는데요. 상인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초기 시작 지역이 5군데가 있어요. 토리노와 비센자 그리고 앙코나 타란토 카타니아 이렇게 5군데 지역 5군데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너더의 역순으로 꼴등부터 스타팅 포인트를 정해요. 네, 그래서 뭐 젠자에 파란색은 났고 노란색은 뭐 타란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네,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게임의 단계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벤트 단계인데요. 이벤트 단계 때는 이렇게 턴오더 마커가 하나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1라운드는 이동하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턴 라운드를 이벤트 타일을 배치하고 턴 마커를 옮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필사본 타일을 플레이어에서 하나를 뺀 숫자만큼 세팅하시면 돼요. 지금 2인 기준이기 때문에 다 필사본 타일은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톤오더 마커 조정과 필사본 타일 보충이 끝났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기부가 일어나게 돼요. 기부는 가장 돈이 많은 이 상인 플레이어가 수사나 추기경인 플레이어에게 각각 수사라면은 5원, 추기경이라면 10 듀카티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2명이라면 2명의 상인이 가진 돈이 많다면 이제 돈을 받을 플레이어는 둘 중에 한 명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돈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상인이 수사나 추기경 플레이어보다 돈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5원 또는 10원을 가져오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부 단계가 있고요. 단 이 기부 단계는 이 교회 이벤트 타일이 오픈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기부 단계가 생략이 돼요. 기부 단계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톤오더를 조정하는 단계. 이 톤오더는 이쪽에 보시면 지식 트랙이 있거든요. 이 지식 트랙이 높은 사람이 꼴번이 돼요. 예, 지식 트랙의 위치와 역순으로 톤오더가 조정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휴식 트랙이 있어요. 이 휴식 트랙에 가장 앞선 사람이 그 지식 트랙보다 더 우선을 해서 선을 갖게 됩니다. 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선이 된 플레이어는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해요. 그럼 다음 라운드에는 뭐 이 트랙을 안 올리면은 빨간색 플레이어가 선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턴오더를 재정비할 때는 휴식 트랙이 제일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 트랙의 역순으로 턴오더가 조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 단계 휴식 턴 순서까지 진행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 단계인데요. 이제 이 5개의 액션 마커로 액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액션은 이쪽에 보시면은 카미노라고 이동하는 액션이 있어요. 이동하는 액션은 보시면은 1에서 5까지 디스크를 마커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불을 해야 된다면 10불을 아니 10 듀카티를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육지에서 육지로 인접한 곳으로 옮길 때는 그냥 1액션에 돈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2칸 이상 5칸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을 갔다. 그러면은 마커 5개와 10원을 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육로를 이동할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바닷길을 간다. 바닷길을 갔을 때는 항구에서 바다로 갈 때는 액션 마커 하나 내면 되고요. 항구로 갔다. 항구는 이렇게 다 표시가 있어요. 항구에서 항구로 갔을 때는 3액션에 10 듀카티를 내시면 됩니다. 꼭 항구끼리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는 1액션 아니면 3액션을 쓰고 0원 아니면 빵원을 내면 10원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역이 2군데가 있어요. 이 해역도 같은 해역만 해당이 된다는 점. 다른 해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육로를 거쳐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 액션을 알려드렸고요. 이동을 했을 때 해당되는 도시의 효과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도시 이벤트 타일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사용을 하고 혜택을 받고 뒤집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억 원의 지식 점수 8점 이렇게 얻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혜택을 받으면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디스크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이 돈을 받는 혜택은 이 상인일 때만 받으실 수 있고요. 수사나 추기경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지식 점수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다른 세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혜택은 이 수도원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수녀를 후원자로 얻는 액션을 할 때 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 큐브가 있었다면, 터키 석상 큐브가 있었다면 개당 3, 하나씩 반납을 하고 개당 3 지식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개당 1점이에요. 개당 1점의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데가 이 수도원 칸이고요. 여기는 수도회 학교예요. 이 수도회 학교에서는 액션 소모는 없고요. 가진 돈의 절반을 은행에 반납을 하고 수사로 전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수사 타일 5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오고 아래에 있는 혜택을 즉시 받던가 게임 끝났을 때 받던가 아니면 패시브를 얻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전직을 하실 수 있고요. 절반의 재산을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성당 칸이 있는데요. 이 대성당은 40원과 빨간색이나 네, 대성당은 40원과 갈색이나 파란색 큐브를 반납을 하시면 추기경으로 전직이 가능하시고요. 단 이 뮤렛 추기경인 경우에만 70원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과 큐브를 반납하고 추기경으로 전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 혜택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동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다음이 필사본 액션입니다. 필사본 액션은 이쪽 칸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를 놓으시면은 마크 하나 넣었으면은 1등급짜리를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1등급짜리 하나 가져가는데 조건은 이 타일에 해당되는 색상 칸에 이렇게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색상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 지역 칸에 있었다면은 이 빨간색 플레이어는 1마커를 올리고 일자리로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지식 트랙의 등급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등급의 이하로만 가져오실 수 있어요. 자신의 지식 등급이 2개 2인데 3짜리 3등급의 필사본 타일을 가져올 수는 없겠죠. 네,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고요. 가져왔을 때 이제 게임이 끝나면은 이 등급에 따라서 같은 점수를 줍니다. 같은 승점을 주고요. 4등급 타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2가지인데 이 2가지 색상 중 한 지역이면은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4 액션을 써서 타일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일 개수가 다른데 한 등급의 타일 다 떨어지게 되면 이 트랙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2등급짜리가 1등급으로 가고 그때는 이제 1액션을 써서 2등급짜리 액션을 가져오실 수 있는데 지식 트랙의 점수 등급은 이제 2등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게 되고 이제 4자리가 3에 가니까 4번 트랙이 남잖아요. 4등급 트랙이 남을 때 이렇게 8자리 민중어 필사본 타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4액션을 써서 이 8점짜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타일이 다 떨어지면은 트랙이 한 칸 위로 올라간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사본 타일 가져오는 액션, 그 다음에는 이 4명의 후원자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액션 포인트 값은 1 또는 4고요. 만약에 정치가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1 액션에 30원을 내고요. 하나 타일을, 브라운 타일을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해당되는 라운드에 그 타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시면 되고, 2개를 가져오고 싶으면 4 액션을 써서 60원을 내고 2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귀족은요, 액션만 써요. 돈을 쓰진 않고 액션만 써서 1 또는 4 액션을 써서 하나 또는 2개의 큐브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귀족의 특수 능력으로는 가져오는 즉시 개당 20 듀카티로 환전이 돼요. 그래서 큐브를 다시 반납을 하고 개당 20원씩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수녀인데요. 수녀는 한 개 가져올 때 1액션과 15 듀카티, 2개 가져올 때 4액션에 30 듀카티를 내고 하나에서 2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은 얘도 이제 액션만 쓰면 되는데요. 1 또는 4 액션을 써서 큐브를 하나 또는 2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살레티오라고 연구하는 칸인데요. 이게 어떤 연구냐면 시편이나 이제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으는 연구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액션을 하면은 이 지식 트랙의 칸을 3칸을 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꼴찌가 만약에 저 살레티오, 살타레오 액션을 한다면 3칸이 아니라 이렇게 4칸을 가게 됩니다. 4칸을 가게 되고 다음에 또 노란색 플레이가 액션을 한다면 4칸을 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꼴찌는 4칸, 그냥 일반적으로는 3칸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옆에 커머리코는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려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을 통해서 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장사를 해서 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각 트랙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1에서 5까지 액션을 써가지고 이 트랙을 전진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디스크로 이렇게 액션 쓴 만큼 전진하게 되는데요. 뭐 1액션을 썼으니까 한 칸만 이동하겠죠. 여기는 이제 베로나의 수수께끼 트랙인데요. 이 베로나의 수수께끼라는 문서를 연구하는 칸이에요. 여기에다가 액션을 넣으면은 이 마커를 놓아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보시면 4, 5, 6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게임 끝났을 때 그 표시된 만큼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 6점 칸에 2명 이상 있다 그러면은 맨 아래에 위치한 디스크가 위치한 플레이어만 점수를 먹을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플레이어는 점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태양의 창가 칸인데요. 게임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태양의 창가 트랙을 전진시키려면 이 찬송가 타일이 나와 있는 라운드에만 올릴 수가 있고 14라운드부터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2, 6, 10, 11, 12 라운드에 이 태양의 창가 트랙을 올릴 수 있는데 올릴 때는 이 액션 마커 놓은 수와 동일하게 이렇게 수녀 큐브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를 놨다 하나를 놓고 수녀 큐브 하나를 반납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칸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이 전진한 사람이 9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전진한 사람이 6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바티칸 서고 트랙인데요. 이 바티칸 서고 트랙은 교회 이벤트 타일이 오픈되는 라운드부터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라운드부터 이 액션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액션 마커를 1에서 5까지 쓰시고 해당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전진하시면 되는데요. 이 끝에 보면은 1, 2, 3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 해당 숫자 칸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숫자 값만큼 이 도서 타일을 가져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봤을 때 얘는 2점짜리 점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자 모양은 이 필사본 점수를 얻을 때 5가지 색상의 필사본 타일을 다 모았다. 그럼 5점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색상이 하나 모자르다. 그러면은 이 타일이 있으면은 한 색상을 있다고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트랙이에요. 2점에 색상 하나 추가. 그래서 근데 만약에 2번에 또 들어갔다. 다음 턴에 다음 라운드 2번으로 올렸다. 그러면 2개를 보시고 하나를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에 뭐 3개를 보고 3번에 들어갔다. 그럼 3개를 보시고 하나만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져오실 수 있는 조건은 지식 트랙의 등급이 3 이상이어야 됩니다. 등급 이하로만 타일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가 여기는 이제 특사 칸이거든요. 이 특사 칸은 1에서 5 액션 포인트를 소모해서 이 트랙을 끝까지 올리면 10 듀카티와 수녀 큐브를 하나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7라운드 안에 이거를 맥시멈을 찍었다. 그러면은 10원과 수녀 큐브를 하나 반납을 하고 지식 트랙 점수를 15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8라운드 이후에 달성을 했다. 도달했다 그러면은 지식 트랙 점수를 10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았다는 표시로 이렇게 볼륨한 지역에 마커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 트랙이 있어요. 이 동방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트랙인데요. 여기 액션은 상인만 할 수가 있어요. 상인만 할 수가 있고 이 트랙 끝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돈을 받는 도시 혜택을 받다면 이미 이제 디스크가 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당되는 디스크마다 10원씩을 받습니다. 10원씩을 받고 게임이 끝났을 때 항구 도시에 자신의 마커가 디스크가 놓여져 있다면 1점씩 추가로 받는 그런 액션입니다. 하지만 이 액션은 상인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특사도 게임이 끝났을 때 이런 지식 점수를 주는 도시에 마커가 있으면 1점씩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 단계도 설명을 다 끝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뭐 13라운드에서 16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은 종료 조건에 따라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겼는지 점수를 매길 건데요. 그 점수는 이제 마지막 선거라고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지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가림막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상인에서 은행가가 되려면 큐브로 득표가 7표 이상 돼야 돼요. 그랬을 때 6점을 받고요. 수사가 이제 수도승이 되려면은 10표가 있어야 되고 11점을 받아요. 그리고 추기경이 재무관이 되려면은 11표가 있어야 되고 14점을 받을 수 있고요. 추기경에서 교황이 되려면 17표를 얻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22점을 받게 돼요. 불안이 이제 3표를 쳐주고요. 이제 귀족 같은 경우에는 2표, 수녀는 1표, 서기관은 득표인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개당 1점씩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본 점수와 필사본 세트 점수, 그리고 이 큐브, 서기관을 제외한 3가지 큐브가 제일 많은 사람이 3점을 받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태양의 창과 트랙에서 1등은 9점, 2등은 6점. 특사칸에서 끝에 도달한 사람은 지식 혜택을 받은 도시의 디스크마다 1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전직한 직업에 따라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점수를 받고 서기관들은 서기관 토큰이 있다면 큐브가 있다면 1점씩 받고요. 또 이제 바티칸 서고의 점수, 타일 점수를 받고, 그리고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추가로 3점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상인이었을 경우에는 6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베로나의 수수께끼 칸에 따라서 4점에서 6점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동방 트랙을 다 끝까지 찍은 상인 플레이어는 항구 도시마다 자신의 디스크가 있는 항구 도시마다 1점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게임 득점 점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아까 10라운드 되면은 스투프루 문디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브랜디시에 이렇게 10라운드에 이 타일이 배치가 되게 되면 여기 이 브랜디시로 이동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이쪽으로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유를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플레이어만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벤트를 참여를 하게 되면 이 큐브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이 이벤트의 승리자가 돼서 지식 트랙에서 10점을 받아요. 지식점에서 10점을 받는데, 이 이벤트를 개최한 사람은 득표수에 2표를 더해줘요. 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투프루 문디 이벤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만약에 이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개최점자다, 그러면 그냥 지식 트랙 점수 10점을 먹게 됩니다. 정말 저한테는 좀 흥미롭고 되게 재밌는 테마였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이탈리아어 공부도, 그리고 역사 공부도 하게끔 만든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AP 시스템의 유로 전략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생소한 시스템이었는데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플레이는 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임이고, 또 이제 이 디럭스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컴포트들이 업그레이드 됐고, 또 추가 확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 확장이 4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그 확장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득점 루트와 뭐 이제 테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재미난 게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또 불가리 엘로켄티아 게임 소개를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